몇 주가 흘러갔다. 비 오는 날 아침 해빙을 시작한 이래 나는 가열차게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다. 사실 해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돈을 쓰는 그 순간 있음을 느끼기만 하면 되었다. 장비가 필요하거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었다. 슈퍼에서 유기농 야채를 고를 때나 가족들이 외식을 할 때, 달콤한 향기가 나는 바디로션을 살 때, 이 모든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다. 해빙에 시간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빨리 변화가 느껴졌다. 돈에 대한 감정이 바뀌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돈을 쓰고 나면 늘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다른 곳에 가면 더 싸게 팔지도 몰라. 비슷한 물건이 집에 있는데 또 사는 건 낭비 아닐까? 카드를 긁고 나면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죄책감이 몰려왔다. 쓸데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들었다. 기분이 이렇다 보니 돈을 쓰는 것이 좋을 리가 없었다. 카드를 내밀고 난 후 나는 늘 찜찜하고 울적하기만 했다. 하지만 해빙을 시작하자 돈을 쓰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부자가 된 것 같다. 야, 지금 나는 진짜 부자들처럼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거야. 기분 좋게 쓸 돈이 나에게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월급에 대한 감정도 달라졌다. 사실 이전까지는 돈이 들어와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집세와 교육비, 이자가 나가면 얼마나 남을지. 이걸 벌려고 아등바등 일만 했던가 생각하면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기만 했다. 그리고 며칠 후 텅 비어버린 통장을 확인할 때면 밀물처럼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제 월급이 찍힌 통장을 보며 나는 이 순간을 살려고 노력한다. 월급이 들어왔네? 이만큼 벌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집세와 아이 학원비를 내고 음식까지 살 돈이 생겼네? 이 기쁨을 실컷 만끽해야겠다. 그렇게 서윤을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파리에 간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들떠올랐다. 출발일을 앞두고 서윤에게 비행기표를 받는 날이었다. 좌석 번호가 좀 특이해서 찾아보니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이었다. 나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멋진 선물까지 주다니. 예기치 않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왔다. 물론 해빙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가끔 작은 위기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는 일이었다. 밤늦게 돌아온 어느 날 현관문에 들어서는데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처는 국세청. 보나마나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일 것만 같았다. 갑자기 고지서라니. 얼마나 될까? 너무 많이 나왔으면 어쩌지? 곧바로 봉투를 열기가 겁이 나 먼저 TV를 켜고 시간을 끌어보았다. 그런데 시선은 TV를 향해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식탁 위로 뻗어갔다. 이 사이에 낀 고기처럼 종이 쪼가리 하나가 계속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다시 테이블 앞으로 돌아가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뒤 가위를 들고 봉투를 열었다. 종이에는 상당히 큰 숫자가 찍혀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세금이었다. 기한이 지난 탓에 설상가상으로 과징금까지 붙어 있었다. 입안이 마르면서 가슴이 바싹바싹 조여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수백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겠네. 평소에 나라면 당장 계산기부터 꺼내 들었을 것이다. 얼마를 더 아껴야 할지 고민하다 불안감에 잠까지 설쳤겠지?
그렇게 멘탈이 붕괴되려는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향해 외쳤다. 잠깐! 진정하자. 해빙을 하면 돼. 눈을 감은 채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었다. 몇 번을 반복하자 미소 짓는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그렇듯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다정한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서윤이 함께하는데 괜찮을 거야. 지금 나에게는 돈이 있어. 인터넷을 열고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다. 마침 여름 휴가를 가려고 모아놓은 여윳돈이 좀 있었다. 그걸 보자 힘이 솟았다. 세금을 낼 돈이 충분하구나. 이 고지서가 나에게 돈이 있다는 증거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종이 위에 찍힌 숫자가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여세를 몰아나는 핸드폰을 열고 바로 세금을 내버렸다.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 깊게 잠이 들었다. 또 다른 위기가 온 것은 백화점이었다. 명품 브랜드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신발 하나가 눈에 띄었다. 화려한 체인으로 장식된 사파이어색 샌들. 그걸 보자마자 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매장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당장 그 구두 앞으로 달려가 가격표부터 확인했다. 그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60만 원? 평소에 사던 것보다 서너 배나 비싼 가격이었다. 어떡하지? 좀 비싼 것 같은데. 포기하고 다시 나오려는데 점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제품 유명한 여배우가 신고 나오는 거 아시죠? 이제 딱 한 켤레 남았어요. 연예인과 마지막 하나. 왜 이 말만 들으면 마지막 남은 이성까지 모조리 사라지는 걸까? 그 말을 듣고 나니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 신발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구두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그 자리에서 서성거렸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남의 시험지를 훔쳐보는 듯 뭔가 찜찜했던 것이다. 나름대로 합리화도 해보였다. 그래, 구루도 말했잖아. 즐겁게 소비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좀 비싸면 어때? 이 구두값보다 더 많이 벌잖아? 고민이 길어질수록 점원의 눈에서도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았다. 압박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지나치게 비싼 물건이었다.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카드를 내려고 하는 찰나 구루의 말이 귀에 울렸다. 동시에 단호하게 빛나던 그 눈빛도 떠올랐다. 낭비는 해빙이 아니에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혹시 내일이 없다는 마음 아닐까? 그건 낭비인데. 사실 샌들을 사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다. 이렇게 구두를 사버린다면 후회할 것이 분명했다. 얼른 카드를 집어넣고 빈손으로 백화점을 나섰다. 뜻밖에도 그 순간 해빙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상쾌하게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백화점을 나서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 그걸 샀다면 지금쯤 기분이 형편없었을 거야. 운 좋게도 더 좋은 기회는 금세 찾아왔다. 파리로 떠나기 위해 공항을 갔을 때였다. 면세점 진열대에 마음에 쏙 드는 샌들이 하나 있었다.
낮은 굽에 작은 리본.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릴 만한 검은색 샌들이었다. 게다가 30% 세일을 하는 것 아닌가? 할인을 받으면 $300 정도 나가는 가격이었다. 얼른 신발에 발을 집어넣은 뒤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아, 마음에 쏙 든다. 그건 충만한 행복이었다. 사도 되겠다는 편안한 확신이 들었다. 자, 이제 기쁨을 마음껏 즐기며 카드를 낼 차례였다. 서명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 들자 그것이 꼭 무슨 증명서처럼 느껴졌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내가 꿈꾸는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증명 말이다. 해빙을 배우기 전에 나라면 어땠을까? 아마 돈을 쓰면서 이렇게 좋아하지 못했겠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죄책감부터 느꼈을 테다. 물건을 산 다음에도 나 자신을 한참이나 원망했을 것이다. 괜히 충동 구매를 했다고 하면서. 하지만 해빙을 하고 나니 더 이상 내 결정이 불안하거나 찜찜하지 않았다.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사파이어색 샌들을 살까 고민했을 때와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긴장감에 머리가 지끈거렸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일까? 온몸에 신선한 활력도 돌았다. 승객 여러분, 비행기가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을 들으며 넓고 푹신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등을 기댔다. 몸이 의자에 녹아드는 것 같았다. 아, 벌써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다.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나도 이제 녹음기와 컴퓨터를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때 서윤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해빙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증폭시킨다고요?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한 달에 한 번 CEO들과 마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방법을 알려주었죠. 다들 해빙의 효과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부자들만 아는 특별한 비밀인 걸까? 절로 귀가 솔깃해졌다. 해빙의 노트를 써보세요. 해빙 노트를 써보세요. 일기를 쓰듯 해빙을 기록하라는 말씀인가요? 네, 비슷해요. 해빙을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짧게 적으면 돼요. 그 말을 되새겨보는 사이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물살을 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점을 찍은 뒤 그것을 연결하면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해빙 노트를 쓰는 것도 그렇게 점을 찍는 과정이죠. 하나씩 기록하다 보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될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제 데이터에 따르면 누구나 인생에서 2번에서 5번 정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돼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를 활용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전체의 3% 정도뿐이에요. 나머지는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쳐버리죠. 좋은 흐름을 포착해내지 못한 탓이에요. 퀀텀 점프라는 표현에 관심이 갔다. 계단을 뛰어오르듯 한 번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서윤을 다시 만나게 된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찾아온 퀀텀 점프는 아니었을까? 꼭 그 기회를 잡고 싶어요. 노트 쓰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문장은 단순한 것이 더 좋아요. 나는 가지고 있다로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적고 나는 느낀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돼요. 그 뒤에 감사나 감탄의 표현을 덧붙여도 멋지겠죠? 매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한 주에 3, 4회 쓰는 것을 더 권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이죠.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의 말에 영감을 받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해빙노트를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올리면 어떨까요?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달아도 되고요. 다른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해빙의 기쁨도 더 커질 것 같아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내 생각에 동의해 주었다. 그 표정을 보자 포스를 처음 배운 루크가 된 것처럼 가슴이 뿌듯했다. 앞으로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이 파리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다. 작별 인사를 하며 서윤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애써준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방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더 열심히 해빙을 해보겠다라고 결심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당장 해빙 노트를 시작했다. 6월 8일 I have 후배에게 태국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살 돈이 있다. 전에 일하던 직장의 후배들이 찾아왔다.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I feel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돈이 있다니 부자가 된 기분이다. 그 회사를 그만둔 지 8년이 넘었는데도 나를 찾아주는 후배들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다. 6월 10일 I have 대출금을 갚을 돈이 있다. I feel 돈이 있다고 생각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having을 하는 한 대출금 내는 날도 두렵지 않다. 6월 18일 I have 충분한 돈이 있지만 이탈리아 원목 식탁을 사지 않았다. 수입 가구 매장에 갔을 때였다. 이탈리아 식탁을 20% 할인된 가격에 팔고 있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해빙 신호등이 빨간불인 것을 확인하고 사지 않았다. I feel 문제의 식탁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찜찜했다. 그 제품을 본 순간 친구의 인스타그램에서 본 이탈리아 테이블이 떠올랐다. 그 친구가 그랬듯 나도 분위기 있게 테이블을 장식한 뒤 그걸 SNS에 자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해빙 신호등을 확인하고 정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이걸 산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야. 6월 19일 I have 원하는 식탁을 살 돈이 나에게 있다. 그동안 찾아왔던 월러 테이블을 드디어 발견했다. 해빙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지갑을 꺼냈다. 그런데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제품이 출시된 기념이라며 특별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 아닌가? 그것도 40만 원이나? I feel 행운이 찾아온 느낌이다. 기대치 않은 할인을 받게 되다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예산보다 조금 더 비싼 제품을 사게 되었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많이 웃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어렸을 적 나는 점선 읽기 게임을 좋아했다.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다 보면 어느새 그림 하나가 완성되었다. 흩뿌려진 모래처럼 보이던 점들이 물고기나 펭귄으로 변할 때의 그 희열감이란. 해빙 노트를 쓰는 것도 이와 비슷했다. 매일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나자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있음의 기쁨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노트에 따르면 나는 더 자주, 더 강하게 해빙을 느끼고 있었다. 그 감정이 강해질수록 돈과 행운도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치 못한 공돈이 들어오거나 뜻밖의 행운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진심으로 돈을 쓰는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짜릿했던 사실은 이것이다. 나는 분명 부와 풍요로 향하는 흐름 위에 있었다.